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뇌종양 수술 이후에 퇴원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퇴원 이후에 다시 응급실에 간 얘기와 병실에서의 과정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수술까지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날 퇴원을 했을 때 병원에서는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을 줍니다. 그 약만 주기적으로 먹으면 식단이나 이런 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범하게 밥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 날인 9월 16일 처음으로 머리를 감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머리를 감을 수 있어서 좋긴 했지만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열이 좀 많이 나는 듯한 느낌이었고 머리도 너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머리 감고 머리 말린 뒤에 계속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방에서 누워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수술 부위가 뒷머리 쪽이다 보니까 똑바로 누워있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있어야 됐는데, 왼쪽에 누워있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바꿀 때 그 머리 안쪽이 너무 아픈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일단 잠을 자서 일단 9월 17일이 됐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머리도 너무 아프고 또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모님이 나가셔서 수은 체온계를 사오셨는데 처음에 쟀던 체온이 39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아서 이건 체온계가 이상하다 싶어서 디지털 체온계를 다시 한번 사왔습니다. 디지털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했을 때도 38.5도에서 38.8도 이렇게 계속 나와서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몸도 안 좋고 되게 막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응급실로 갔는데, 또 그때가 하필이면 그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수술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밖에서는 시위대나 이런 사람들이 막 농성을 피우고 있고 병원 안도 막 소란스럽고 막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당장 응급실로 가서 체열을 하고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 몸은 너무 힘든데 그 응급실 의자에서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병원 쪽에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침대를 구해서 침대에서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열을 2번 진행을 했고 카테터를 연결을 해서 항생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항생제는 바로 그냥 몸에 투여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테스트를 해서 소량의 항생제를 피부에 투여를 합니다. 펜으로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붓기의 크기가 그 펜의 크기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사실 그 피부에 항생제를 넣을 때 통증은 꽤 있는 편인데 워낙 소량만 투여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은 아니고 잠깐 따끔한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카테터를 통해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조형 CT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가 올라갈 병실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응급실에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응급실에 간 첫날은 그렇게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9월 18일입니다.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응급실에서 되게 힘들었던 건 응급실 내부도 되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그 전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막 고함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농성을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밥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날에도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계속 투여를 받았는데, 그날 투여받은 항생제가 저한테 되게 몸에 안 맞았던 건지 항생제 투여를 하고 나서 그 머리 전체가 계속 가려운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항생제 투여를 받고 나서 이제 MRI 촬영을 또 받았는데요. MRI 촬영을 할 때 청력 보호를 위해서 귀마개를 나눠줍니다. 촬영할 때 그 썼던 귀마개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응급실 내에서 귀마개를 착용하고 그날 잠들었습니다. 귀마개를 끼고 좀 자니까 그나마 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월 19일 응급실에 와서 이제 둘째 날이 돼서야 겨우 병실이 나서 이제 병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응급실까지 오고 병실까지 온 이유가 그 수술 부위 뒤통수 쪽에 뇌척수액이 계속 고이는데, 수술 부위 절개 부위가 그 뒤통수에부터 이제 목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목 쪽이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뇌척수액이 고여서 많이 부푼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실에 올라와서 그 바로 주사기로 그 목 쪽에 고여 있는 뇌척수액을 의사 선생님이 빼주셨습니다. 빼주시면서 이제 이 뇌척수액에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사기로라도 그 뇌척수액을 이렇게 빼고 나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상태가 좀 많이 나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9월 20일부터는 계속 항생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ESR이라고 하는 피 염증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워낙 안 좋게 계속 나와서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주기적으로 염증 수치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항생제는 카테터를 통해서 혈관에 주입을 하는데 항생제 자체가 워낙 강력한 약품이다 보니까 혈관이 금방 손상이 됩니다. 저는 제 혈관이 약한 건지 아니면 항생제가 셌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혈관통이 심해가지고 보통 2, 3일에 한 번씩 카테터의 위치를 바꾸지만 저는 거의 매일 카테터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간호사님들도 이제 더 이상 혈관을 넣을 데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셔서 PICC라는 어떤 중심정맥관과 같은 이제 관을 넣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PICC 삽입을 하기 전 동의서를 또 먼저 받습니다. 그 동의서는 그 PICC 관이 팔 쪽의 혈관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폐 근처에 있는 어떤 중심 정맥관 쪽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폐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동의서였습니다. 9월 25일 날 PICC를 겨우 삽입을 하는데 따로 뭐 수술실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 옆에 수술실은 아니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누워서 여기 왼쪽 팔 쪽으로 집어넣어서 PICC를 삽입했습니다. 사실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았고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연히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보니까 꽤 긴장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PICC 삽입을 하고 나서는 항생제를 넣을 때 혈관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해서 좋았는데 이제 워낙 강력한 항생제를 이제 투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손바닥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반코마이신이라고 한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생제로 알고 있는데 반코마이신을 맞으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9월 30일 날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인데 우선 그 목 쪽에 계속 부어 있었던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흘러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꼬매 주셨는데 일단 웬만한 꼬매은 거의 마취 없이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날은 3번 꼬맸다가 여전히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서 다시 풀고 다시 또 깊게 세 번을 꼬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날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뇌척수액 검사라는 거를 했습니다. 뇌척수액 검사는 허리 쪽에 주사 바늘을 집어넣어서 뇌척수액을 추출한 다음에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PICC 삽입을 했을 때 들어갔던 공간에서 태아의 자세로 이렇게 웅크려서 옆으로 누워 있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바늘을 집어 넣은 다음에 척수액을 이제 추출을 했는데 척추 쪽이 워낙 신경이 많다 보니까 주사 바늘이 허리로 들어올 때 통증이 아픈 건 아닌데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 묘한 느낌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한 번씩 제 의도와 다르게 발이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였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따로 통증은 없었지만 척수액을 추출하는 그 기간이 1시간이 넘었었습니다. 총 25cc 되게 작은 양의 척수액을 뽑는 과정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워낙 병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대한 통증을 줄여주시겠다고 되게 얇은 바늘로 작업을 해주셔서 총 소요 시간이 좀 길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길어서 힘들고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라 낯설었을 뿐 정말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손바닥은 계속 뒤집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에서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오셔가지고 제 손 상태랑 발 상태를 보시고는 그 엉덩이로 이제 근육 주사로 한방 놔주시고 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항생제는 꾸준히 먹고 약도 꾸준히 먹고 그런 날의 반복이었고요. 목 뒤쪽에 뇌척수액이 고여있는 그곳에 이제 경과를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언젠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건데 행여나 이제 터지거나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시면서 계속 상태를 이제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0월 중순쯤에는 이제 PICC를 제거하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PICC는 따로 그냥 어디 이동하지 않고 그냥 병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바로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뭐 통증은 이런 건 없고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쭉 빼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10월 19일 날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쯤엔 PICC도 다 제거를 했었고 어쩌면 곧 퇴원을 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베개에 흥건하게 그 뇌척수액이 다 흘러가지고 이제 시트가 다 젖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마취 없이 또 꼬매주시고 그리고 꼬매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한번 또 꼬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틈만 나면 마취 없이 그 목 쪽을 계속 꼬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입원을 하기 전에는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주사는 뭐 무섭지도 않고 뭐 꼬매는 것도 이제 마취 없이 그냥 뭐 그런 쪽에는 많이 덤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1일 날 제 상태와 증상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원래는 최대한 2차 수술을 피하고자 항생제를 맞고 목 뒤에 내척수액이 염증 같은 게 많이 이제 사그라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내척수액이 터져버려가지고 2차 수술,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21일 날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술 날짜가 바로 22일이어가지고 그때 많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었습니다. 2차 수술은 목 쪽이 너무 피부가 약해져서 계속 내척수액이 이제 새고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그 목 쪽 부위를 2중, 3중으로 봉합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피부 이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 쪽이 워낙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몇 번을 꼬매고 해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뭐 허벅지라든가 뭐 엉덩이 쪽 살을 목 쪽으로 이식을 한 다음에 강력하게 봉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2차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 퇴원을 하고 나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워낙 영상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요했던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수술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2차 수술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